안녕하세요, 여러분. Unit 1, Core Lesson 1, A Warm Winter's Night의 Part 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 프린트하셨다면 함께 준비해 주실게요. 1번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After losing his job, Jeho's body and mind were falling apart. 자, 여기서 after이라고 하는 아이부터 먼저 볼게요. after는 전치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여러분?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1번 문장에서 이 after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가 결정이 나면 뒤에 나오는 losing이 동명사인가 분사인가도 함께 결정이 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after 뒤에 나오는 이 losing은 동명사인가요? 아니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인가요? 자, 만약에 분사 구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나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네요. 주어는 생략이 되었어요. 왜 주어가 생략이 되었나요?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겠죠. 자,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는 Jeho's body and mind인데요. 제호의 몸과 마음이 직업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 말인즉슨 여기 앞에 나오는 분사 구문의 주어와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안 되겠죠? 분사 구문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losing이라고 하는 아이는 동명사가 되어야겠네요. 앞에 나오는 after는요, 뭘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로 사용된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은 직업을 잃고 난 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제호의 몸과 마음이 were falling apart 했습니다. 자, fall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 apart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떨어져서 막 분해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네요. 무너져 내리다 혹은 갈갈이 찢기다 라는 표현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제호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찢겼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여기서 fall apar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fall to pieces, 갈갈이 찢기다, 혹은 break down, 완전히 무너져 내리다. 그래서 뭔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were falling apart 같은 경우에는 were falling to pieces 혹은 were breaking down 이라는 식으로 1번 문장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Above all, he was desperate to find the money for baby formula for his daughter who was barely 1 year old 라고 얘기합니다. Above all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자, 그는요, desperate 했습니다. desperate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필사적인, 간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는 필사적이었는데 뭐 하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To find,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무엇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요, 여러분 이제 비동사 플러스 desperate 플러스 to 부정사를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절히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죠. 뒤에 나오는 desperate 형용사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라고 원인을 나타내는 그냥 to 부정사 구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수거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랑 조금 비슷한 형태의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be desperate 다음에요. f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for이라는 전치사가 오면은요,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명사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지금 be desperate 다음에 to를 쓰면은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거고, be desperate 다음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거고,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본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제호는요, 돈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한 거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for를 써서 그냥 he was desperate for money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는 그 돈이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라는 의미니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자, 그러면 그 돈은 무엇을 위한 돈이에요? For baby formula이네요. 자, formula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뭔가요? 1번 뜻이 공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어떤 뜻도 있냐면 the infant's liquid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 먹는 거라는 의미인데 분유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분유가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For his daughter이죠. 그의 딸이네요. 자, 제호는 딸도 있어요, 지금. 그 딸이 먹을 분유를 위한 돈을 구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콤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어떤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who는 뭐로도 바꿔 쓸 수 있겠다? and she라고도 바꿔 쓸 수 있겠다. 여기서 she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뭐 his daughter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의 딸. 자, 그런데 그의 딸이 was barely 1 year o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arely라고 하는 단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bear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먼저 봅시다. 자, bear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원래의, 원형의라는 의미도 있고 맨몸의, 나체의 이런 뜻도 있어요. 너무 야해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고요. bare form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동사 원형 할 때 그 원형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bare form. 자, 그리고 이 맨몸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식의 의미냐면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와, 신이 생일 파티 오면서 맨몸으로 왔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 그게 bare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arely라고 하면 그러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가까스로, 겨우 이런 의미도 있고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채워야 하는 그 조건에 다다르지 못한이라는 의미의 부정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barely는요. 자, 그래서 she was barely 1 year old 하면 그 여자아이는 1살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호의 딸이 어떤 상태예요? 아직 1살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뭐 한 11개월, 10개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3번 문장. He could not ask his relatives and friends for any more help since he had already received money from them several times. 자, 이 문장을요, 두 개로 끊으면 어디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since 앞에서 딱 끊을 수 있겠죠. since라는 접속사로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네요. 앞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He could not 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could, would를 보면 본능적으로 약간 어려운 문법을 먼저 떠올리죠. 뭐 가정법 뭐 이런 것들 떠올리는데 여기서 could는 그냥 can의 과거형으로 보시면 돼요.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그냥 과거 시제, 일반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ask 할 수 없었습니다.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라고 표현을 쓸 때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sk 쓰시고요.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어 씁니다. A 쓰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for 붙입니다. 그래서 ask A for B라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럼 누구에게 요청한 거예요? His relatives and friends니까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뭐를 요청한 거예요? Any more help니까 더 이상의 도움을 친척들과 친구에게 요청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호가 이전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왜? Any more help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대요. 그러면 이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유추해낼 수 있고요. 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since 하면은 여기서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as 혹은 because와도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뭐이기 때문이에요? He had already received 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자, 먼저 시제 볼게요. had, 그 다음 received 해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과거 완료 문장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 완료를 쓰려면 어떤 과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해서 그 과거보다 그 이전에 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라는 기준 시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3번 문장에 그 기준 시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죠. 여기 could not ask 할 때 요 could라는 아이. 얘가 바로 과거 시제로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자,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말까 하는 그때 그 과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되셨죠? 이미 뭐 했어요? received money, 돈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from them,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앞에 나오는 his relatives and friends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친척,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이미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several times, 여러 번 받았던 거죠. 되셨나요? 자, 지금 재호가 처한 상황을 계속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같이 수업 따라가 봅시다. 재호는요, 지금 직장이 있나요? 없죠. 백수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직장도 없는데 집에 또 딸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우유를 먹어야 돼요.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돈을 조금 빌려야겠다라고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친척들도 생각해보고 친구들도 생각해봤는데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여러 번 빌렸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재호가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4번 넘어가겠습니다. Today, again, he left home in the hope of getting a job. 자, 오늘 또 그는요, 떠났습니다. 무엇을 떠난 거예요? home, 집을 떠났네요. 자, 집을 떠났다, 집을 나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left 하고요, left from 하고 둘 중에 한번 골라보라 라는 문제를 드렸어요, 학습지에. 자, 여러분들 left from 이라는 부분 쓸 수 있나요? left from 이라는 걸 쓸 수 있을까요? 자, left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이런 문장에서 I left for Seoul 이런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left라고 하는 동사가 뭐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자동사로 사용됐어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사용되고 뒤에 나오는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사용된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서울을 향해서 서울로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4번 문장에 나오는 left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 타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home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존재하죠.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친구예요. 즉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가지기도 하고 뒤에 뭐를 가지기도 하고 전치사를 가져서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from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를 떠나다라고 할 때는 from을 쓰지 않고 특별하게 수거로 사용되는 구문이 아니라면 from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를 쓴다고요? 뒤에 목적어를 그냥 바로 붙여서 그 장소를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장은 될까요? 그러면 I left 부산 for Seoul. 이거는 되나요? 이 문장은? 되는 문장인가요? 네, 맞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left는 타동사로 사용되었죠. 뒤에 뭐를 가지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For Seoul. 전치사 구예요, 그냥. 서울로 향해서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부산이 어떤 장소? 출발하는 장소, 서울이 도착하는 장소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재호도요, 지금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in the hope, 그러니까요, 어떤 희망 속에서 떠났어요. 어떤 희망이에요? getting a job. 직업을
일자리를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통 이것도 수고로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in the hope of 해가지고 무엇을 바라면서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시던데 굳이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떠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4번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 보겠습니다. He walked through the frozen streets and passed great piles of ashes. 5번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문장 구조는 뭔가요? 병렬 구조겠네요. 뭐와 뭐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through와 past라고 하는 아이가 and라는 요 아이로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through는요, 뭘로 사용되었습니까? 무엇을 통과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사용되었죠. 선생님이 prep 1번이라고 쓸게요. preposition의 약자예요. prep 1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1번이고요. 자, 얘가 뭐랑 연결된다? past라고 하는 prep 2번이랑 같이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past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past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past 하면 과거라는 명사거나 아니면 past 하면은 과거의라는 형용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인데 이 past가 이렇게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전치사로 사용됐을 경우에 의미는 뭐다? 무엇을 지나서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그가 걸었는데 무엇을 통과해서 걷고요. 무엇을 지나서 걸었다라고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 확인 먼저 하실게요. 뭐를 통과했는지 볼게요. The frozen streets입니다. 자, frozen이라고 하는 형태 볼게요. 원래는 freeze라는 단어죠. 무엇을 얼리다라는 타동사로도 사용되는 친구라서 frozen 하면 PP 형태의 수동의 의미가 되는 과거 분사 구문이 되었고요. 이 과거 분사 I가 형용사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streets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됐네요. 그러니까 the frozen 하면 얼려진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언 거리예요. 그러니까 꽁꽁 언 그러한 거리들을 그러한 길거리들을 통과해서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또 뭐를 지났어요? Great piles of ashes인데 지금 piles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더미라는 뜻이죠. 무더기요. 이렇게 막 쌓아놓은 그런 더미들인데 회색 더미들, 무엇의 회색 더미들? ashes 하면은 재. 타고 남은 그런 재입니다. 잿더미네요. 회색 잿더미를 지나선데 사실 이 회색 잿더미가 외국인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뭔지 잘 몰라요. 아, 그냥 뭐 쓰레기인가? 뭐 쓰레기가 모여있나? 먼지가 모여있나?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우리는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를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들 뭐를 가리키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요거 잿더미가 뭔지? 연탄이겠죠? 타고 남은 그 연탄이 이렇게 쌓아져 있다가 이게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추운 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동네에서 쓰던 그런 연탄재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꽁꽁 언 거리를 통과하여 그리고 회색 잿더미를 지나서 걸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장. As he walked, the winter sunshine fell like ice on an old wall covered with children's graffiti 라고 나옵니다. 자, 6번이네요. 여기서 as라고 하면은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다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while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 동안,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걸을 때라고 해도 되고요. 자, 주어 the winter sunshine입니다. 겨울 햇볕이, 겨울 햇살이 fell, 뭐 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내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혹시 felled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felled라는 단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fall이라는 단어와 f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구별을 좀 합시다. 좀 기본적이긴 한데 fall과 fail의 가장 큰 차이는 fall은 뭐고 얘는 자동사고
fell은 뭐고? 얘는 타동사고 뒤에 뭐가 있어야 하는 애?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애죠. 의미는 비슷해요. fall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지가 떨어지는 거.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fell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가 됩니다. 이 아이 3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fall 다음에 fell 그 다음에 fallen이 되고요. fell 같은 경우에 3단 변화가 felled, fel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뭘 조심해라. 우리 문장 속에서 이 아이가 자동사의 과거형인지 타동사의 원형인지 두 개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fail 같은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올라가요.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큰 나무를 보고 쳤어요. 그래서 딱 하고 나무를 넘어뜨렸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꾼이 fail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넘어뜨린 거예요. 무엇을? 나무를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il은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구별 좀 하시고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failed가 사용이 되지 당연히 않겠죠. 의미상도 맞지 않고 뒤에 뭐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ike ice라고 나와 있네요. 뭐처럼? 얼음처럼 햇볕이 내렸습니다. 어디로요? 어디 위로요? On an old wall이니까 되게 오래된 담이네요. 오래된 벽, 오래된 담벼락 위로 얼음처럼 햇볕이 내렸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요걸 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까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그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 겨울 햇볕은 어떻더라? 춥더라 라는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벽으로 떨어지는 겨울 햇살이 정말 얼음처럼 얼음처럼 되게 차갑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햇살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약간 보면 이렇게 뭐 사물에 이렇게 약간 서리처럼 약간 이렇게 얼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햇볕이 비쳤으니까 약간 얼음이 비치듯이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중의적이네요. 어쨌든 간에 햇볕이 이렇게 오래된 담벼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covered 볼게요. 자, 원래 cover 하면은 덮다라는 의미인데 PP형으로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덮다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로 덮여진이 되겠네요. 앞에 나오는 무엇을 wall을 꾸며주는 형태, 앞에 나오는 벽을 꾸며주는 형태고, 자,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PP형이 나오면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which was 혹은 that was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overed with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덮여졌다 라는 표현이고요. 뭐로 덮여진 거예요? children's graffiti로 덮여져 있네요. 여러분 그래피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피티? 자, 보통 그래피티 하면은 뭐를 제일 많이 떠올리냐면 우리 왜 온천천이나 수영천 같은 데 내려가면 벽에 이렇게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락카 가지고 이렇게 씩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보통 그거를 그래피티라고 많이 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children's graffiti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래피티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낙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피티는 낙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거니까 아이들의 낙서 되겠어요. 영희, 바보, 철수, 똥개 뭐 이런 거 있지. 약간 그런 걸로 아이들의 낙서로 뒤덮여진 그런 오래된 담벼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As the sun fell, 제호 turned to go home. 자, 여기서 as는요, 뭐뭐 할 때 해도 되고, 뭐뭐 하자마자 해도 되고요. 뭐, 시간에 접속사이니까 편하신 대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떨어지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 떨어졌다는 게? 그렇죠. 해가 진 거죠. 자, 해가 졌을 때, 해가 지자마자, 제호는요, turned. 돌아섰습니다. 뭐 하려고 돌아섰어요? To go home.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8번. A whole day's useless effort was weighing him down.
자, 여기서 주어 동사 좀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눈에 확 띕니다. 뭐가 동사예요? was, ing라고 하는 과거 진행형이 이 문장의 동사이고요. 자, 주어는요. 주어는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주어인데 이 전체 중에서 핵이 뭐예요? 그렇죠. effort라고 하는 것이 주어의 핵입니다. 정확한 주어의 핵이 되고요. 이 주어를 나머지 부분들이 수식해주는 형태겠죠. 자,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에요? useless effort잖아요. 뭐 어떤 노력? 그렇지. 쓸모없는 노력이에요. 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쓸모가 없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자, 재호가 지금 한 노력이 뭐예요? 직장 찾으러 다니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땠다? useless 했다라는 건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useless effort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a whole days라고 붙어 있네요. a whole 하면 무슨 뜻이죠? 전체의. 그러니까 a whole day 하면 하루 종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의 그러한 쓸모없는 노력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호는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에는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의 쓸모없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was weighing him down 했어요. 자, weigh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원래 weigh는 무게를 재다 혹은 무게를 더하다 라는 의미네요. 무게를 더해서 down 아래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weighing down 하면은요. 무엇을 짓누르다 라는 의미가 돼요. weigh down 무엇을 짓누르다. 자, 요 아이를요,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weigh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이고요, 정확하게. 자, 뒤에 나오는 down을요, 우리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와 부사가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동사구처럼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어동사라고 불러요. 자, 이어동사는요, 문장 구조상 두 가지의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집니다. 자, 동사를 쓰시고요. 뒤에 부사를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를 쓰는 경우 이런 순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뒤에 나오는 요 경우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 경우죠. weighing him down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weigh down him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동사, 부사,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weigh down him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나요? 뭐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이 명사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 him, her, it, them 이러한 명사 우리 무슨 명사라고 불러요? 대명사라고 불러요. 실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이어동사와 함께 쓸 때는 위치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동사와 부사 사이에 이렇게 요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러니 weigh him down이 되어야지 weigh down him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8번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문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어동사가 또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찝어서 이 부분이 이어동사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Then 성훈, his friend from high school came to mind. 자, 그때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 9번 문장에서 뽑을 수 있는 문법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되게 하찮은 건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실까요? 요거죠? 콤마. 뭐 가리키는 거예요, 이 콤마? 그렇죠. 동격을 가리키는 콤마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9번 문장에서는요. 앞에 나오는 성훈이와 뒤에 나오는 his friend라고 하는 부분이 동격이라는 거. 같은 걸 가리키는 거지. 성훈인데 이 성훈이가 뭐예요? his friend예요. 그의 친구인 거지. 재호의 친구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얘가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됐나요? 그 친구가 came to mind,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 저장,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came to mind 하면 무슨 뜻? 그렇죠.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이 탁 하고 떠오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came to mind. 성훈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성훈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came to mi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spring to mind 혹은 cross one's mind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장 속에서 만약에 넣어서 쓰고 싶으면 이제 과거 형태로 써야 되겠죠. crossed 해서 crossed his mind. 자,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spring의 과거형인 sprang 쓰시면 됩니다. spring은 spring, sprang, sprung 이렇게 바뀌니까 sprang to mind 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꿔서 9번에 came to mind 대신에 쓸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성은 would surely not turn him away, but it was hard to turn his steps in his friend's direc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훈이는요, would surely not 이라고 나오는데 would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would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will의 과거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훈이는 surely 반드시 not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할 거야? turn away 하지 않을 거야. 자, turn away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왔는데 turn 바꿔가지고 away 저리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거절하는 거. 그래서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그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요, turn은요, 동사와 뒤에 부사가 함께 붙어 있는 이어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위치가 어디에 됐어요, 지금? turn이라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away 부사 사이에 힘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힘 가리키는 거 누구예요? 누구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인공 재호를 가리킵니다. 재호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but, 그러나 it 나왔네요. 여기서 it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주어입니다. 가주어이고요. 뒤에 나오는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뭐예요?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turn 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urn, 돌리는 거네요. 무엇을 돌려요? His steps. 그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발걸음을 돌려요? in 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direction 같이 붙이면 어디의 방향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 his friend's direction. 그의 친구의 방향으로, 즉 그의 친구가 있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재호가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뭐 하면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는 해가 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집을 가려고 그의 발걸음을 딱 돌아서는 그 순간, 아, 내 친구 성훈이 하고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아, 우리 성훈이라면 틀림없이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 그 친구한테 가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아, 그 친구한테 가려니까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11번 문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11번 성훈, a painter, had long lived in poverty himself. 자, 이 문장 볼게요. 성훈이는 하고 뒤에 콤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콤마 마찬가지 동격의 콤마예요. 성훈이는 바로 뭐예요? A painter이에요. 화가예요. 화가인 성훈이는 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 볼게요. had lived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과거 완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있죠. 지금 기준 시점은 뭐일까요? 재호가 성훈이를 떠올리고 아, 성훈이한테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그 과거 시점이에요. 맞죠? 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 성훈이는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long,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왔어요? in poverty예요. 자, poverty 하면은요, 가난이라는 의미죠. 가난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성훈이가. 뒤에 나오는 himself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himself가 없어져도 문장이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문장이 됩니까? 네, 돼요. himself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뭐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를 위해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 자신도, 그 스스로도 라는 강조의 의미예요. 맞죠? 그리고 문장 속에서 생략도 가능해요. 굳이 있어야 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자, 성훈이는 화가인데 얘 자신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훈이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12번 넘어갑니다. Still, 재호 missed his friend very much today. Still 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양보의 접속사 nevertheless, nonetheless, yet 같은 아이들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재호는요, 그의 친구가 오늘따라 유달리 참 그립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12번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파트 1입니다. 이제 이 소설의 도입부가 되고요. 이 뒷부분부터는 재호가 성훈이를 만나는 그 부분이니까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